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것이 SQL 서버다를 같이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래 일장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일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영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독자와 또는 강의를 듣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독자도 있거든요. 어떤 독자가 이 강의에 좀 도움이 될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영장을 듣고 나서 나는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혹시 나는 들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강의를 듣지 마시고 그냥 책을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여기 이제 음성을 좀 크게 처리해 가지고 거기 온라인 강좌 사이트에 올리는데요. 물론 제가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자관 처리가 좀 잘 안 되거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린다고도 합니다. 저는 물론 잘 들리긴 하지만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리면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개 이어폰을 사용하면 잘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 컴퓨터 환경이나 이게 이 녹음 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러면은 가능하시면 이어폰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 이 강의와 교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SQL 서버, 이제 얘를 읽을 때요, SQL 서버 읽어도 돼요. 그리고 SQL을 SQL 이렇게 읽어도 되거든요. SQL 서버 또는 SQL 서버 둘 다 관계없습니다. 자, SQL 서버에 대한 초보자라는 전제라면,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해봤다. 그럼 좋아요. 이 강의를 듣기 아주 좋고, 또는 나는 데이터베이스는 해봤지만 SQL 서버는 처음 달아봤다. 그래도 아주 좋아요. 이 강의와 교재가 딱 그런 정도의 수준의 독자를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은, 또는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시면 그런 독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SQL 서버의 중급자까지 되실 수 있어요. 중급자 정도가 되면요, 충분히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고급 내용까지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그 내용을 우리 책에 전부 다 담을 수도 없고, 사실은 이 책이 중급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초보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중급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거나 이제 다른 고급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의 핵심 목표는 여러분이 초보자는 전제하에 여러분을 중급자까지 끌어올려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될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은, 또는 책을 다 읽고 나시면은, 여러분은 스스로 SQL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좋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이렇게 기준을 나눴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적합한 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SQL 서버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공부하면 아주 좋아요. 그럼 SQL 서버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다룰 수 있겠다.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렇게 잡을 수 있구나 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운영이나 뭐 이제 실습을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만 배운 분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라 이제 거의 실습을 할 거거든요. SQL 서버를 가지고 내가 배웠던 이론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이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는 도움이 될 만한 독자가요, SQL 서버가 아닌 다른 DB를 사용해 본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SQL 서버의 특징을 파악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공부하세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 이 책의 목표 중에 또 하나가요, 여러분이 SQL 서버만 잘 다룬 게 아니라요, 이걸 배우고 나면은 다른 DB도 어느 정도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대부분이 공통되는 게 많거든요. 특히 기본적인 내용이나 SQL문이나 이런 거는요, 제 생각으로는 한 70% 또는 80% 정도가 유사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만 각 DB 툴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SQL 서버를 배우지만 뭐 MySQL, 오라클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책을 공부하고 나도 MySQL이나 오라클을 그러니까 기본 내용인 전제라면 한 70%, 80% 정도 공부한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MySQL이나 오라클 공부해도 금방 하세요. 별거 없네,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게 이 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SQL 서버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툴을 우리 교재의 특성상 SQL 서버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독자가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듣기를 바라는 독자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아주 적합한 독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온라인 강좌를 들어도 도움이 안 될 만한 독자가 아래 써 있네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컴퓨터를 처음 배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나는 처음 공부한다. 컴퓨터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컴퓨터 책을 핀 게 하필이면 이 SQL, 이것이 SQL 서버다. 그러면 사실은 강좌 도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컴맹을 위한, 그러니까 컴맹이라는 편이 비하하는 건 아니고 처음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만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SQL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분도 안 들으시는 게 좋으세요. 졸리기만 하고요. 다 아는 얘기만 나올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미 SQL 서버를 운영하는, 실무에서 운영하는 분이 물론 이 강좌를 듣지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다르게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강좌는 실무에서 운영하는 분을 대상으로 위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 바로 졸리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냥 책을 읽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하다면은 이 강의의 기준 독자가 사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 공부해 보면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SQL 서버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도 설치해보고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전산 용어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 공부해봤다면 아주 좋은 독자 대상이 됩니다. 또는 그래서 이 정도 기준이 뭐냐면요. 대학의 컴퓨터 관련 정보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면 아주 좋아요. 이 책을, 저희 강좌를 듣기에. 그래서 2학년 정도 되면은 되게 1학년 때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공부를 하거든요. 한두 과목은 공부하고, 교양도 많이 배우지만, 관련 전산 컴퓨터 관련 내용을 공부를 하니까, 그런 대상이라면은, 그러니까 2학년 정도 수준이라면은 아주 이번 강좌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저랑 같이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컴퓨터 환경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 일단은 권장하기로는 요 정도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텔 코어 시리즈의 i3, 5, 7 아무거나 좋아요. 그리고 램은 4기가 이상, 그리고 SSD를 쓰는 게 좋죠. 그래서 5기가 이상의 최소 여유분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하면 5기가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한 10기가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4비트 윈도우즈 8 이후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배울 SQL 서버 2016을 쓸 거거든요. 이번 강좌에서. SQL 서버 2016은 이 강좌를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최상위 버전이니까, 그 SQL 서버 2016을 책도 그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쓸 건데, 그 SQL 서버 2016이 64비트용만 나와요. 그리고 윈도우즈 8 이후에만 설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은 설치가 안 되니까, 권장사항은 이거고, 윈도우즈 10 같은 걸 쓰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64비트용. 그리고 이제 최소 실습 환경은 꼭 인텔 코어가 아니라 셀러런 펜티엄, 램도 2기가,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괜찮아요. 실습 잘 돼요. SSD를 쓰면 빠를 뿐이지 하드디스크도 실습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좋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내가 32비트 윈도우즈 10이다 또는 윈도우즈 7이다 이렇다면 이런 독자는 공부를 못하냐? 그렇진 않고요. SQL 서버 2014로 학습을 하면 돼요. SQL 서버 2014는 윈도우즈 7에도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32비트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SQL 서버 2014고, 저희가 이 강좌의 목표가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초보자 또는 SQL 서버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툴을 가장 최신 버전인 SQL 서버 2016을 쓰긴 하지만 이 책이 내용이 SQL 서버 2016의 최신 기능을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책 자체가 이게 SQL 서버 2016이니까 SQL 서버 2016이 가지고 있는 최신 기능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 입문자나 초보자는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이 책의 내용은 보편적인 데이터베이스 또는 보편적인 SQL 서버의 기능을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간간히 최신 기능의 SQL 서버 기능들이 소개가 되는 개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SQL 서버 2014로 학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혹시 내 컴퓨터 환경 또는 내가 지금 학습하는 환경이 64비트가 아니다, 또는 윈도우즈 10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32비트라도 SQL 서버 2014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이 책의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환경이 된다면, 제가 한 64비트 윈도우즈 8 이후라면은 저랑 같은 SQL 서버 2016을 설치하는 게 당연히 더 좋기는 합니다. 권장은 SQL 서버 2016, 만약에 환경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SQL 서버 2014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이니까요. 충분히 대부분 환경을 갖추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로드맵만 쭉 살펴보고 갈까요? 이 학습 로드맵은 우리 책의 앞부분에 있으니까요. 거기 같이 살펴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6장까지 공부할 텐데요. 어떤 장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이제 중요하고 포함될 내용이 많은 장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떤 장은 좀 짧아요. 그런데 가끔 좀 어렵게 느끼는 것도 있고 쉽게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장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나누면, 데이터베이스는 뭐 꼭 세부적인 분류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라는 역할이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급 응용 프로그래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할 것은, 요번에 공부할 이 책으로 공부할 것은, 일단은 개발자건 관리자건 응용 프로그래머든 다 알아야 될 공통 부분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6장까지가 0장인가 1장부터 6장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개발자, 관리자, 응용 프로그래머 모두만 해야 될 공통 부분이고, 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위주로 공부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 책이 딱 적당해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은 공통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대한 서적이나 이런 걸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기본적으로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적, 나중에 인터넷이나 관리 고급 서적을 보고 이렇게 관리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 나는 고급 응용 프로그래머다, 아니면 고급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다, 그러시다면은 당연히 공통과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공부하고 고급 응용 프로그래머 내용을 공부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이제 워낙 다양해서요. 다양한 그 응용 프로그래밍 책도 있고요. 또는 고급 SQL 서버 책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같이 이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실 것은 이 부분까지죠. 공통 부분과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부분까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SQL 서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SQL 서버가 만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주 좋아요. SQL 서버는 굉장히 쉽고 만만한 툴이다, 데이터베이스 별거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뭐 조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겠지만,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시면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향후에 이제 고급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또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나 고급 응용 프로그래머로 여러분이 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로드맵은 뭐 지금 쭉 읽어줘 봤자 큰 의미가, 아직 뭐 처음 공부하는 분이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공부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가시면서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흐름을 이렇게 가질 수 있구나 느끼실 테니까, 공부를 해가면서 필요하다면 이런 책의 맨 앞에 있으니까요. 학습 로드맵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 정도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장을 마치고 이어서 1장부터 공부하도록 하죠.